안녕하십니까. 건패스 가족 여러분, 한잉글리시입니다. 건패스의 핵심 요약 강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와 1강,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게 되겠죠. 자, 지금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았냐면, 문법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구나. 근데 문법을 해야 되겠구나. 왜? 독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독해에 해당하는 문법은 우리가 익혀야 되겠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잉글리시가 다 분석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문장의 형식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정고시에서 출제됐던 거는 맨 마지막에 5형식 강의가 한번 출제됐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2형식이다 라는 것까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난 강의를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선생님 강의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은 우리가 2형식 동사라는 걸 공부했죠. 자, 2형식 동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게 5형식이라면 뒤에 보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근데 보어에 해당할 수 있는 글자가 형용사 아니면 명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은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된다 이거지.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된다. 그래서 형용사하고 부사가 나왔을 때 답을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 됐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얘가 2형식 동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형식 동사를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비동사, 뭐뭐이다의 비동사 그룹과 become 동사, 뭐뭐의 되다의 become 동사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맞죠? 그래서 이다라는 글자의 국가대표 글자와 되다라는 글자의 국가대표 글자를 여러분이 외웠습니다. 그것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단어를 보면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 요거를 익히라는 시험 그 내용이 1강의 내용이었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써보세요. 이 형식 동사의 비동사 그룹에 뭐가 있었죠? 자, 어떤 동사? seem, 뭐뭐인 것 같다. 그죠? 어떤 상태이다. remain. 그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keep. 이런 것이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글자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ecome 동사는 뭐 있어요? become. 됐죠? get, grow. 여러분 지금 쓴 거를 나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go. 그 다음에 come, go, come. 됐죠? 이런 글자들이 뒤에 어떤 글자랑 합치면 turn이라는 글자도 있었어요. turn, turn. 이런 글자들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기본적인 낱말 뜻을 다 잃어버리고 become,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형식 동사 처음에 이런 게 이형식 동사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어떤 동사까지 보여주냐면 look 이라는 글자하고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글자들도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글자 뒤에는 형용사는 나오지 부사는 안 나온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형식 동사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글자들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 유형은 뒤에가 형용사가 나올까요? 부사가 나올까요? 정답은 형용사를 쓰세요가 시험 문제 포인트다. 이게 지난 1강 내용의 썸머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5형식 문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여러분이 클릭해놓고 여러분의 얇은 노트에다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지난 시간 정리된 내용 중에서 룩하고 사운드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필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고요.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총 5형식 문장 중에서 3형식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3형식은 나중에 투부정사, 동명사 파트에서 내가 따로 공부할 거니까 일단 건너뛰고, 시험에 실질적으로 나왔던 게 5형식 동사가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번 시간의 핵심은 5형식 동사고요. 실제로 2014년도 2회 문제에서 나왔던 14번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보니까 My teacher, 내 선생님이 made, 만들었어요. me, 내가 빈칸하도록 더 홈워크 숙제를 다시 빈칸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들어갈 정답이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정답은 do라는 동사 원형이 정답이었어요.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시험 문제 정답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made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패턴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5형식이니까 가장 어렵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거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이번 5형식 강좌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역동사의 식구, 지각동사의 식구, 시험에 나오는 유형, 요거를 파악하는 게 이번 두 번째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됐죠? 자, 보면 요건 일단 이렇게 왜 두가 답이에요? 이걸 오늘 설명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5형식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그 다음에 보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것은 하잉글리시의 생기초 영문법 특강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최종 마무리 핵심 요약이니까 이게 5형식이거든. 근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2형식에서 공부한 것처럼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냐면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고요.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고 분사라는 것도 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되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투부정사라는 글자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투가 아닌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 강의를 돋보기로 딱 보면은 여기 나오는 동사가 5형식 동사일 때 5형식 동사일 때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의 경우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 이걸 공부하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안 와닿아요. 그럴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쓰세요. 여러분 얇은 노트에다가 그대로 일단 써놓으세요. 자, 썼다고 치고 설명합니다. 화면 넘길게요. 썼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들이에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네가 to pass the exam, 합격하기를,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틀린 문장 아니고 맞는 문장입니다. He advised, 그는 충고했습니다. 내가 만나라고 그녀를. He advised me to meet her. 그는 충고했습니다. 나에게 만나라고 그녀를. 됐죠? 해석을 그대로 해야 돼요. 해석판처럼 그는 나에게 그녀를 만나라고 충고하다. 이렇게 한국말처럼 하지 말고 미국처럼, 미국 사람처럼 그는 충고했습니다. 나에게 만나라고 그녀를. He advised me to meet her. 이렇게 쭉 흘러가는 대로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he forced가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강요했습니다. her son, 그녀의 아들에게 to do, 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encourage가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courage가 용기란 뜻이고 in 하면 용기를 안쪽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she encouraged, 그녀가 격려했는데 그들에게 to smile, 미소를 지으라고, 웃으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고요. 이 문장들은 모두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동사들 want나 advice나 force나 encourage와 같은 글자들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동사들이에요. 일반적인 동사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패턴은 어떤 거냐면 동사 점점점 투부정사, 동사 점점점 투부정사, 동사 점점점 투부정사, 동사 점점점 투부정사가 일반적인 동사의 패턴이에요. 그 점점점에 해당하는 글자가 전부 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동사의 패턴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일반적인 애들이 안 나와요. 항상 특이한 애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봐봐요. 동사를 다 묶어놨어. 있는 동사를 다 바구니에 담았어. 그럼 그 안에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가 있겠죠. 근데 나랑 1강에서 했던 것은 2형식 동사에 뭐가 있고 어떤 식구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공부한 거죠. 오늘은 5형식 동사 중에서 아주 튀는 애들을 공부하는 거야. 걔네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네가 아주 특이한 5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가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그 안에서 몇 놈만 빼서 공부하는 거야. 그게 오늘의 포인트야. 그 몇 놈만 빼서 공부할 때 사역동사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역동사 식구는 3개밖에 없어요. make, have, let.
make, have, let이야. have, let. 요게 사역동사의 세 가지 식구입니다. 자, 같이 시작. make, have, let. 시작. make, have, let. 지금 나를 쫓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사가 원하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make, have, let. 암기하세요. 시작. make, have, let. 암기했죠? 그럼 얘네들 이제 암기했어. 그러면 이 암기한 동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얘네들이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이 자리에 점점점 일반적인 동사들은 투부정사가 나오지만 이 make, have,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오면 점점점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나왔던 동사는 요 make라는 글자가 나와서 뒤에 do라는 동사 원형 쓰는 게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오형식 동사가 많은데 그중에서 특이한 애들 사역동사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내가 오형식을 공부하면서 이형식도 나올 것 같아서 이형식 설명했지. 그러면 사역동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또 특이한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뭐냐면 지각동사야. 지각. 이 지각은 학교에 지각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동사야. 감각동사. 됐죠? 감각동사니까 여기다가 쭉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 이게 코예요. 입이에요. 됐죠? 이티는 아니고 이게 지구인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뭐 하죠? 눈으로 보다. 그죠? 코로 뭐 해요? 냄새 맡다. 맞죠? 입으로 뭐 하죠? 맛보다죠. 맛보다. 맞아요? 뭐가 빠졌네? 그렇죠. 귀가 빠졌어요. 귀가. 귀로 뭐 한다? 듣다. 됐죠? 듣다. 얼굴만 있으면 안 되죠. 몸도 있어야 돼. 몸으로 뭐 한다? 느끼다. 맞죠?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무슨 동사예요? 지각, 감각, 우리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보다가 영어로 뭐야? see, watch 이런 거가 지각 동사야. 알겠죠? see, 보다, watch. 맞죠? 이런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고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게 생기초 강좌고 지금은 알죠? 이런 거 있죠?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듣다는 hear. 그죠? 냄새 맡다는 smell. 그 다음에 맛보다는 taste. 여러분 지금 다 쓰고 있죠? 끄떡끄떡 거리고 있는 거 아니고 그림이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쓰셔야 돼요. 느끼다, feel.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이 글자가 오형식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가 나오면 점점점 투부정사 쓰면 망하고 동사 원형 써야지 맞는다. 이게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쫓아와 보세요. 동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 동사까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5형식 동사라면 점점점 투부정사 점점점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시험엔 일반적인 게 안 나오고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특이한 동사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암기해야 되겠죠. 사역동사는 사역인데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어요. make, have, let 붙여서 make, have, let 3개뿐이 없고 수능에 여러분이 봤던 그 검정고시에 나왔던 건 make라는 글자의 과거형 made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지각동사도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이쁜 그림을 그려서 오감,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여러분에게 암기하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해됐죠? 두 번째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쫓아오세요. 여러분은 뭐 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내가 칠판에 쓴 이 모든 부분들을 카메라를 쫓아와서 여러분이 클릭하면서 여러분의 얇은 노트에다가 이 그림마저 똑같이 그리고 느껴야 돼. 내가 진짜 그려보니까 잘 못 그리는구나. 한잉글리 씨가 잘 그렸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이 안에 있는 스페링을 암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암기의 목적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걔네들은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되고 그 지각동사, 사역동사 할 때는 투부정사가 나오면 안 되고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오형식을 공부했어요. 오형식. 그리고 오형식 동사 중에서 시험에 나온 글자 make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make라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더 확장시켜서 공부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역동사의 식구는 시작 make, have, let이고요. 지각동사는 자, 눈, 코, 입, 그죠? 눈, 시작 보다, 보다 watch, see. 그 다음에 귀, hear, 코, smell, 입, kiss 아니죠. 입, taste, 몸, feel. 됐습니까? 이런 글자가 오형식 동사 자리에 오면은 점점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종 파이널 정리입니다. 자, 보시면 주어 다음에 오형식 동사가 오면은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명사와 형용사가 원칙인데 이 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 중에서 투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어떤 동사는, 어떤 오형식 동사는 투부정사가 안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오형식 동사가 만약에 일반적인 동사라면 여러분이 아까 필기했던 watch, force, advised, encourage 이런 일반적인 동사라면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와야지 맞는데 이 자리에 일반적이지 않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 이 동사에 뭐가 있는지 좀 전에 암기했고요.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가 안 나오고 이 동사 원형이 얘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일반적인 건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가시켜서 설명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완결판입니다. 볼게요.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사역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점점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걸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런데 어떨 때는 여기가 점점점 과거 분사라는 애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면서 조금 넓혀져서 그 의미가 조금만 확장됐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동사 원형 아니면 과거 분사야. 됐지? 그러면 언제 동사 원형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이 목적어 얘가 동작을 할 때 능동의 관계, 동작을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해요. 능동의 관계일 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이 목적어가 동작을 받을 때 이럴 때는 과거 분사, 수동의 관계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항상 이런 설명은 한국말 설명이니까 우리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접근해야 돼. 뭐냐면 볼게요. 그녀가 시험에 나왔던 메이드 만들었어. 내가 페인트 칠하도록 the wall 벽을 페인트 칠하도록 만들었어. 그럴 때 이 페인트를 어떻게 바꿀까요? 동사 원형으로 쓸까요? 투부정사로 쓸까요? 아니면 과거 분사로 쓸까요?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제 말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make가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로 해석할 때 사역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시켰어요. 점점점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된다. 이게 조금 전까지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쓰면 안 돼요. 일반적인 동사라면 투부정사가 오지만 이게 포인트였잖아.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잖아.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동사가 make 말고 make, have, let도 있고 지각동사도 있어요 라고 설명한 거였잖아. 쫓아왔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녀는 시켰다. the wall 그 벽이 페인트 칠해지도록 시켰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 벽이란 애가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죠.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벽이 동작을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동작을 받는다. 받을 수 해서 수동태라 그래요. 수동태. 그럴 때는 painted라는 ed의 과거 분사 pp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포인트 그 흐름이 뭐냐면 시험엔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역동사, 지각동사야. 그래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설명한 거고. 그런데 사역동사, 지각동사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과거분사가 나올 때도 있어. 투부정사는 절대로 못 나와요. 과거분사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 과거분사가 나올 때는 여기 나오는 목적어가 동작을 받는 경우일 때는 과거분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오늘 수업의 맨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혼돈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한테 와요. 어떻게 한다? 오형식 동사의 식구를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흐름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동사가 나오면 점점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투부정사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게 사역동사, 지각동사 설명한 거야. 근데 사역동사, 지각동사 설명이 끝나니까 동사 원형도 나오지만 과거분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설명한 거야. 근데 그 과거분사는 언제 나오냐? 목적어가 동작을 받을 때 나온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두 문장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이 두 문장을 이해하면서 암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었던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두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만 글자를 딱 봤을 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정리 핵심 요약 문법 강의의 2강을 여러분과 마쳤습니다. 자, 2강의 포인트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적인 동사의 구별,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요. 완벽히 여러분 걸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 이게 나한테 들리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에다가 댓글 부대를 대야 되죠. 하잉글리시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잉글리시 설명 좋다. 강의가 깔끔하다. 오버할 때도 있지만 나한테 쏙쏙 와닿는다. 이런 댓글로 한번 들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생각이 들겠죠. 또 반면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죠. 쓰세요. 그럼 나는 그 점을 또 충분히 받아들여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 거예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구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지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